자, 그 광주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뭐 최종 합격을 미리 축하드려도 될 것 같아서 고생 많으셨고요. 아마 대부분 다 위아더홀드 하실 거니까. 예. 일단 면접이니까 일단 시험이 좀 남으시긴 했는데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광주는 뭐 전국적으로 한 탑3 안에 들 정도로 해피하고 분위기 좋은 면접입니다. 그래서 뭐 면접 자체는 걱정하실 건 없겠고 뭐 조금 성의 표시만 좀 잘하시고 너무 좀 이렇게 아무것도 좀 생으로 안 하시고 가시면 좀 그렇잖아요. 좀 그 정도 리스크만 없으시면 뭐 대부분 다 해피엔딩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이제 공고문이 나와서 공고문을 좀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예, 예, 발표가 오늘 났나요? 지금 어제 났나요? 오늘 오전에 났죠. 따끈따끈하네요. 제가 원래 지방 강의는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예전에는 한 일주일 전 정도에 미리 녹화를 했었는데, 원래는 작년에 봤더니 갑자기 공고문 바뀌는데도 막 예년과 바뀌는데도 막 많고 그래가지고, 괜히 또 나중에 또 잘못된 정보 드릴까봐 올해는 그 필기하고 나서 어떻게든 하려고 막 일정을 되게 무리하게 잡았는데, 광주가 마지막이죠? 이제 거의? 어떻게 광주가 마지막이 됐네요. 일단 공고문 봤더니 예년과만 달라진 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보니까 그냥 자기소개서 정도 하나만 쓰시고 자기소개서 한 장만 쓰시고 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년과. 다음에 아까 여기 오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뭐 대략 그 뭐죠? 저기 일배수 약간 넘는 아마 동점자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뭐 대부분 경우는 아마 실질적으로 일배수에 좀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기소개서 한 장만 쓰시면 되니까 일단 앞부분에서는 제가 일단은 오픈 강의로 이거는 공유를 해드리는데 전체적인 이제 광주 그 면접 시험 분위기 전체적인 거랑 다음에 또 자기소개서 또 이것도 먼저 내시는 거니까 요거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가이드 정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강부터 그 기출 문제부터 보는 걸로 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다시 돌아와서 일단 강의 뭐죠? 일단 강의 구성부터 좀 벌써 말씀을 좀 간단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팩트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뭐 물었는지 정확히 아시면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래 이 정도면 뭐 그냥 간단하게 가면 되겠군 정도의 느낌이실 겁니다. 그리고 후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보신 다음에 나중에 뭐 자기 준비할 것들 조금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발표 기준으로 보니까 한 2주 반 정도의 시간이 충분히 있어서 뭐 자기 소개서만 조금 좀 공들여서 좀 성의 있게 쓰시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좀 기출 위주로 좀 준비하시면 뭐 제 생각에는 한 8, 90% 정도는 그 기출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후기 간단하게 좀 차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면접 전략이라고 해서 광주는 사실은 그냥 면접만 간단하게 그냥 한 10분 15분 보고 나오시는 거긴 한데 뭐 다른 지역은 뭐 이것도 해라 토론도 한다 뭐 발표도 한다 뭐도 쓴다 막 정신머리가 좀 사나운데요. 광주가 그나마 하나 하는 게 이제 사전 조사서라고 해서 뭐 한 장께 아시면 쓰는 게 있습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거 하나가 있어서 그 얘기 조금 같이 좀 엮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시정인데 세 번째 장에서는 뭐 광주시정은 뭐 그 특별하게 뭐 많이 묻는 건 없고 여러분들 그냥 준비하신 거 가지고 뭐 특별하게 이걸 아냐 이러는 질문들은 의외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몇 개 정도만 좀 챙겨보시고 그냥 본인 직렬에서 뭐 하는지와 또 이렇게 본인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은 하고 싶은 업무 관심 업무 약간 이 정도로만 준비하고 가시면 될 일이니까 뭐 그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찾는 법 위주로 어떻게 좀 빨리빨리 찾으실지 그 찾는 방법론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이드는 뭐 이게 그냥 면접 준비 방법론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 다른 지역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되게 많아서 뭐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제가 이거는 공통 강의로 이제 녹화를 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5장, 6장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이게 너무 좀 그 광주 기준으로 너무 거창합니다. 거창해서 이거까지 뭐 들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장 뒤에 제가 인적성 공주권 약간 요약 강의처럼 그 뒤쪽 파트에 좀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뒤쪽에. 특히 이제 공직관 문제의 질문들은 그냥 뻔한 질문들을 하게 되니까 그 뻔한 질문들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를 그냥 초간단으로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한 뭐 3, 40분 정도만 보시는 걸로 가이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 인적성 공직관은 뭐 보시면 좋긴 하겠는데 나중에 뭐 면접 보시고 나서 시간 좀 남고 좀 할 일 없으시고 그러시면 뭐 인적성은 모르겠지만 공직관은 나중에 뭐 들어가시면 현직 오리엔테이션 받으시는 것보다는
뭐 강의 내용이 이게 더 나을 겁니다. 그냥 소양삼 어차피 공무원 되실 분들이면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라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부록 부분은 일단 뒤에 보시면 직렬 전공 질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광주도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각 직렬에서 고유한 보통 전공 질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각 직렬들이 뭐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전국 광주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직렬 질문들을 따로 모아서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뒤에다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광주는 아니지만 광주 다른 지역 것까지 포함돼서 뭐 얼마 양이 많지 않은 데는 얼마 많지 않으니까요. 그 정도만 직렬 질문 좀 전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에 여기인데 이제 일행분들은 이제 교수님들이 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광주도 그렇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학과 교수님이 주로 면접위원회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건축이나 토목직은 뭐 그쪽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오셔서 해당 직렬의 퀴즈형 질문들을 조금 하시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건축직이면 뭐 콘크리트의 종류, 다음에 뭐 간호직이면 법정 전염병 1종부터 5종까지 얘기해봐라. 뭐 이런 류의 퀴즈 질문을 말하는데, 일행은 주로 행정학 교수님이 좀 오시다 보니까 되게 뭐 고시와 공고의 차이, 뭐 신뢰보호의 원칙, 뭐 그죠? 뭐 손해배상, 손실보상, 뭐 차이, 뭐 이런 류의 좀 기본적인 것들을 묻기도 합니다. 또 간혹 또 지자체, 지자론, 뭐 지방자치 3요소 뭐 이런 것들 있죠. 요거를 따로 좀 한 20-30페이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주로 많이 나오는 기출 그 용어들 뭐 그런 것들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전화에서 정리해서 그 한국 행정학회 온라인 사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내용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사전처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정보가 체계가 없어서 제가 늘 좀 마음이 좀 찜찜했었는데 지난해 합격했던 실급분들 몇 명들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행정학이나 혹은 행정법 교재에 나와 있는 목차와 체계에 맞춰서 좀 재정리를 하고 좀 사례들도 조금 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면접용으로 그냥 후루룩 보시기 좋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행정학은 했는데 법은 안 했으면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차피 한번 그냥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좀 아카이빙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그 대충이라도 보셨던 분들이면 눈에다 익으실 테니까 내가 모르지 않는다 정도의 그 정도 하시면 좋겠고요. 한번 그래서 한번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시는 점검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복지 빈출용어 사전이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일단 사복직 과제가 간호직은 경기도랑 서울 강의이기는 합니다만 뭐 공통 강의여서요. 사복직은 이제 복지 제도를 조금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복지 전공자분이 한 뭐 1-20%밖에 되지 않고요. 대부분 다 그냥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고 그냥 실습 잠깐 하시고 그냥 증만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이 없어서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 광주는 그 역시도 적기는 합니다만 뭐 어차피 현재까지 아셔야 될 거니까 별도로 사복직은 제가 그 사복제도 복지 제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거는 보시고요. 보신 다음에 그거보다 좀 남는 좀 짜잘한 그 용어 질문들을 일부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만 따로 그냥 사전처럼 만들었으니까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이것도 그냥 내가 모르지 않는다 정도만 복지 쪽만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간호직과 보건직 분들은 특히 이제 보건소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뭐 최근에 지역사회 돌봄 얘기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간호직을 어마어마하게 좀 뽑고 있는데 뭐 광주도 마찬가지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간호직 분들은 그 강의까지는 좀 듣고 보건소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업무 파악 정도는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안내를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카페에 들어오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후기랑 그다음에 또그 공직관료의 질문들, 뻔한 질문들에 대한 사례집, 다음에 워크북 등등등 이따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카페에 있으니까 반드시 카페 등업 신청서를 꼭 내셔서 카페 들어오셔서 제 강의 원래 제 컨셉은 강의는 조금 아주 컴팩트하게 가고 교재도 컴팩트하게 가고 대부분 뭐 여러 가지 보조 자료들 뭐 이게 워크북도 그렇고 이 케이스북 같은 건 이북처럼 폰에서 보시기 쉽게 다 만들어 놨고요. 다음에 뭐 나중에 녹음되어져 있는 합격생들 모임에 접했던 오디오 강의 오디오로 올리고 이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준비하시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 있고 좀 준비가 좀 되도록 그렇게 좀 하는 쪽으로 많이 좀 컨셉을 바꿨습니다. 강사가 뭐 아무리 떠들어봐야 면접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라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몸을 느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좀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 정도를 드리는 걸로 좀 강의보다는 줄이고 대신에 좀 다양하게 좀 안내를 드리는 쪽으로 실습이나 이런 것 쪽으로 좀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고 반드시 이용하시기 위해서 카페 등급을 좀 해주시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기출 팩트 일부분과 기본적인 면접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팩트고요. 광주 분위기는 그냥 뭐 편안합니다. 예, 아주 편안하고요. 다음에 변별력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변별을 하려는 면접인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준비하시고 성의 정도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면접 패션은 예전에 뭐 1.2, 3배를 뽑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그냥 1배수에 가깝게 그냥 뽑은 것 같습니다. 아마 중간 이탈자도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거의 1배수에 맞춰서 뽑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일이죠. 다음에 사전 제출은 자기소개서 하나만 내시면 되니까 따로 하실 거 없으십니다. 면접 시행 기간 개별 면접 10분 정도 봅니다. 뭐 조금 앞에 이게 아마 시간 통제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부분은 조금 길게 보시면 15분까지도 보시는 걸로 보이고요. 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한 7, 8개 정도의 질문 정도의 느낌입니다. 면접위원은 두 분이 오시는데 예전에 3분 오셨다가 작년에 2분 오신 걸로 보이고요. 한 분은 공무원이고 한 분은 교수님입니다. 이 조합이 되게 안 좋은 이유는 공무원님들은 이제 공무원분들은 교수님이 오시면 좀 조용히 계시죠? 높으신 분이 오셨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교수님이 주로 주도를 하시게 되는데, 특히 일행의 경우 행정학과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면, 이제, 되게 시사 질문이나, 또 이렇게 행정학 관련된 유의 용어 질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하시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 조금 난감한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즉답하기가 좀 어렵거나 이런 분들. 그래서 질문들이 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좀 있긴 합니다. 뭐 실제 그렇더라도 결과를 보면 뭐 전혀 결과에는 대세 지장은 없으니까 너무 그 부분은 걱정하실 거 없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면접날 당일날 집합을 하시면 아침에 전체 모아놓고 사전 조사서라는 걸 씁니다. 이따 보겠습니다만 뭐 주로 이제 광주에 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예전에 택시 운전사 영화할 때는 택시 운전사 감상평시라는 것도 있었고요. 뭐 좀 다종다기 하긴 합니다만 결국 그냥 광주에 관련된 좀 일반적인 뭐 특별하게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주제를 줍니다. 그냥 뭐 열심히 쓰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쓰고 나서 대기하다가 각 번호가 되면 면접 한 10분, 15분 보시고 그냥 집에 가시면 됩니다. 이따 보시겠지만 면접 질문들은 되게 그냥 무난하고요. 편안합니다. 면접은 한 10분 정도 보고 되게 짧은 편이고 뭐 꼬리 지문이거나 압박 지문 이런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끄덕끄덕 뭐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이 좀 있고요. 일단 사전수업에서 쓴 거에 대해서는 후속 질문이 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궁금하면 물어보고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사전조사는 이거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오자마자 뭐 하나씩 써서 그냥 공통 질문 같은 느낌으로 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이제 개인 질문들이 뭐 대부분 많기는 한데 자기소개서 내용을 가지고 좀 묻는 편이기는 합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다음에 전공 직렬 관련된 질문은 그러니까 교수면접위원회 하거나 이런 행정 쪽이나 시사 용어들 많이 하시고요. 또 직렬 전공은 주로 이제 공무원분인 걸로 보이는데 해당 직렬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퀴즈형 질문들 그냥 단순하게 단답하시면 되는 정도의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근데 대신에 이제 지역 현안 질문들은 부담이 되게 적습니다. 뭐 좀 뻔한 걸 묻기도 하고요. 아주 기본적인 현황이거나 특히 이제 행사 이제 광주에서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가 열리죠. 조만간에 뭐 그런 행사 관련된 얘기 질문들 뭐 정도만 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쪽 부담은 좀 도리어 없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변별력은 뭐 제가 중이라고 쓰긴 했는데 굳이 뭐 글쎄요 다른 데 비해서 뭐 굳이 변별을 뭐 웃음 이음 많이 준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전조사서라는 게 뭐냐, 뭐 물었느냐라는 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일날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집합한 다음에 15분 정도를 줍니다. 질문은 일자별 오전오후는 다르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광주에 관련된 시사 질문들 내고요. 가끔 이제 공직권 질문들이 껴있기는 합니다. 후속 질문 없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뭐 한두 개 물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식질은 이제 국가직 양식질랑 비슷하다는 말을 들어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좀 칸이 있는 데다가 질문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쓰게 됩니다. 양식질은 꼭 이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국가직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쓰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광주에서 제가 실물을 보지를 못해서 뭐 되게 그냥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정도 전화를 가지고 대충 이런 모양일 걸로 추정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좀 그 되게 보면 한 장짜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양이 좀 쓰면 좀 꽤 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번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출을 가지고 한번 한 두어 번 시간 제공하면 써보는 연습 정도는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한 반만 쓰면 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뭐 그런 느낌에서 좀 엔간하면 좀 아래쪽으로 좀 채우시는 느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옆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아래로 이렇게 쭉 해서 좀 반만 쓴 것보다는 좀 성의 있게는 좀 보이자 정도의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물어보는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좀 못하는데 잘못 났는데 2018년도입니다. 제가 좀 나중에 온라인 버전에서는 수정을 해놓을게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광주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뭔지 발전 방안. 그러니까 발전 방안에 좀 하이라이트를 좀 해놓으시고요. 항상 발전 방안에 늘 묻습니다. 발전 방안. 발전 방안과 같은 말은 네가 뭐 하고 싶니라는 질문이나 광주시가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래? 예컨대 지방시 같은 경우에는 세수를 늘릴 방안, 이게 또 발전 방안이죠. 또 재정 자립도를 높일 방안이 발전 방안입니다. 당연하게. 또 뭐 광주는 뭐 인구 소멸이 그렇게 큰 데는 광역시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를 늘릴 방안, 뭐 고령화 대책, 이게 다 내용적으로 잘 들여다보시면 뭐 그게 발전이고 그게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뭐 그런 거긴 하죠. 광주에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킬 방안이 또 발전 방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발전 방안이라는 걸 좀 넓게 해석하시고, 특히 또 자기 직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복지계사의 발전이라 하면 아프신 분들, 좀 배고프신 분들 좀 한 분이라도 덜 계시게, 외로운 분들 한 분이라도 덜 계시게, 그죠? 고독사하는 분 한 분이라도 안 생기게 하는 게 지역의 발전일 겁니다. 근데 기계직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만, 인천처럼 빨간 녹물 안 나오게 하는 게 발전 방안이겠죠.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것. 뭐 그런 느낌으로 자기 직렬과 희망 업무에 좀 연관을 시켜서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어떤 느낌인지. 뭐 관광 쪽에 희망이 있다 그러면 이미지는, 그죠? 뭐 예도이자 예항의 고장이자 관광, 그죠? 우리나라 전통을 알 수 있는 관광 명소 뭐 이렇게 끌고 가시고, 발전 방안은 내가 하고 싶은 업무가 관광 홍보로 끌고 가시고, 내 경력고 커리어나 이런 얘기들 끼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냥 이쁘게 뭐라도 좀 쓰실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얘기를 좀 앵간하면 좀 쓰시는 게 좀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냥 논문 같이 쓰는 걸로 생각하시면 너무 좀 쓰기도 힘들고요. 칸쳐기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죠? 너무 빡빡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논문 쓰러 가신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얘기도 껴가지고 조금 자유롭게 자기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조곤조곤 쓴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정답해서 이거 자체를 평가하거나 점수를 매기는 게 전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직업공무원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공직가치가 요구되고 있는데 생각하는 가치 중에 중요한 가치와 이름. 자, 이게 개별 질문으로 흔하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직가치 하나와 그 이유를 쓰라고. 자, 이 질문은 그냥 뭐 여기 예시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책임감, 공정성, 청렴성 어쩌고 저쩌고. 뭐 공직가치는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제가 뭐 그 교재 보시면 공직관편 강의에 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뒤에 보시면 인사혁신처가 뭐 말하는 9가지 공직가치 예시를 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9가지가 그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튼간에 그거 하나 쓰고, 그죠? 내가 왜 중요한다고 생각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내가 이러한 경험 혹은 노력 혹은 뭐 자질, 뭐 약간의 그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자랑할 거를 정해놓고, 쓸 걸 정해놓고 그게 맞는 공직가치를 쓰시는 게 맞는 거지, 뭐 그냥 정해놓고 그냥 맞춰서 쓰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도 내 자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발전 방안도 내 자랑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준비하고 관심 있는 얘기를 쓰시는 게 편하고 중요하고, 면접 때 거 준비하신 거랑 똑같은 거니까 마찬가지 여기서도, 예, 뭐 내가 뭐 이러저러하게 뭐 좀 약간 뭐 동영상 편집도 좀 잘할 수 있다, 뭐 어디 그 외국도 관광지도 많이 다녀봤고 뭐 국내외 좋은 데다 싸돌아다니면서 관광지도 많이 봐서 이런 감각이 있다 그러시면 그 자체가 중요한 가치죠. 만약에 관광 홍보 쪽을 만약 일을 하신다면. 참고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광 홍보 쪽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너무 많습니다. 뻔한 느낌이어서. 물론 공당이 0.5배시면 상관없긴 합니다만, 기왕이면 좀 되게 다양한 그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광주에서는 쓰레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재활용이 안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공무원이 처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넓게 맨날 우아하고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좀 면접을 조금 나중에 시정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좀 시정을 좀 다양하게 좀 스캐닝 하신 다음에, 뭐 기왕이면 내가 이런 분야에서 좀 일을 하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 좀 약간 내 직무 탐색하는 느낌으로 좀 준비하시면 특히 일행분들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예컨대 뭐 전문성 혹은 뭐 다양성이라는 공직가치를 끌고 내가 다양한 데 가봤다 뭐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공직가치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냥 개념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사실 제일 할 말이 없는 게 청렴성입니다. 왜냐 그러면 청렴할 기회가 여러분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청렴이라는 말은 정직하다는 말과 좀 다른 말이죠. 예.
그 청렴이라는 건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어야 청렴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데, 여러분 공시생분들이 뭐 그럴 일이 뭐 있었겠습니까? 물론 뭐 회사 경력이 있었거나 이런 분들 중에는 만약에 그런 인허가권이나 뭐 납품 아니면 그 돈이 좀 오가는 뭐 그런 직무를 맡았던 분들은 뭐 로비도 좀 받으실 수도 있겠고 접대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부했다 이러면 뭐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대개 이런 거 예시드는 게 뭐 길 가다가 돈이 좀 꽤 든 지갑을 주었는데 내가 청렴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갖다 주고 주인을 찾아줬다 뭐 이런 뻔한 라인들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청렴한 게 아니고 정직한 거죠. 그냥 뭐 의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경찰서에 제가 분심을 갖다 줬다는 게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거라서. 여튼 그래서 좀 이런 느낌으로 좀 자유롭게 자기 얘기를 좀 조곤조곤 쓰는 걸로 해서 면접위원들이 질문이 있건 없건 이거는 면접위원이 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쓰자마자 걷어갑니다. 걷어가서 면접위원한테 일단 갖다 줍니다. 복사해서 한 분씩 보라고. 그러면 여러분보다 여기 작성하신 걸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반만 쓰면 좀 성의 없어 보이겠죠? 아마 한 조에 한 10명 정도씩은 최소한 보게 될 텐데, 10명이 나란히 이거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렇게 넘겨보시게 되면서 얘는 왜 이렇게 몇 줄밖에 안 썼냐? 성의가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고, 어떤 친구는 좀 꽈득 채우기도 했었고, 어떤 친구는 또 자기가 열심히 준비하거나 또 자기 얘기들도 많이 썼으면 면접 보기 전에 좀 인상적이기도 할 테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약간 자기소개서 혹은 서면 답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좀 편안하지만 좀 성의 있게 쓰시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고령화, 이건 뭐 언제든지 물어도 되는 겁니다. 고령화 문제는. 그래서 고령화 대책이야 그냥 쓰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죠? 근데 준비를 하셔야 되는 필요적인 질문이 뭐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뭐 이런 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사를 하시고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겠죠. 다음에 뭐 결론은 앞에 뭐 이렇게 설레발이 길긴 한데 결론은 홍보 방안입니다. 그죠? 제가 뭐 그래서 광주에서 뭐 특정 행사를 찝어가지고 홍보 방안을 쓰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뭐 다른 지자체에서 되게 좀 흥미롭게 보셨던 홍보 방안을 쓰셔도 좋겠고요. 뭐든 뭐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관광 홍보 쪽이다, 내가 이런 거 홍보하면 좋겠다 어떤 아이템이 있으시면 아예 그냥 예시를 들어서 그냥 열심히 쓰시면 또 면접 때 준비하신 거 잘 써먹고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유롭게 자기 얘기를 좀 끌고 가시면. 다음 요거는 2호선 이거 가지고 저 안에서는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걸로 전에 들었습니다만, 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대. 선생님 그럼 찬성도 해야 되나요? 반대도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시입장은 기본적으로 하려는 입장이니까 뭐 찬성 쪽으로 가시고, 또 반대 쪽은 이러한 이유로 반대하더라라는 얘기를 충분히 좀 비중 있게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반대들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수용하거나 포용해서 진행하려면 또 이러이러한 절차적 문제이거나 뭐 보상이거나 이런 거를 좀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청년 일자리 늘릴 방안인데, 뭐 저출산 청년 일자리는 늘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광주시에서도 뭐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뭐 그 사이즈가 크기가 그러니까 뭐 대상자가 좀 좁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뭐 이러이러한 거 광주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라도 좀 쓰시면 뭐 특별하게 무슨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이러면 청년 실업도 당연히 줄어드는 문제가 되죠.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거랑 뭐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신 게 좀 있거나 해서 좀 열심히 쓰시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 보시면 구성이 요게 공직가치 지문을 빼면 공직가치 되게 이런 것보다 하나 정도는 꼭 끼더라고요. 저기 희한하게 빼면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광주 발전 방안, 고령화, 그다음에 뭐 하여간 홍보 방안, 또 찬반 논란 관련된 입장, 또 청년 일자리, 그냥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시면 뭐 쓸 거 갑자기 이상한 거 나오고 쓸 게 없더라 이런 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그냥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기왕이면 본인이 준비하신 것, 뭐 희망은 뭐 아니 본인의 장점, 경력, 뭐든 본인 이야기를 좀 넣고 쓰셔야지 그 막막한 칸을 조금 채우시는데 좀 편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면접원이 보시면 그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기왕이면 자기가 준비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본인 얘기 껴서 좀 쓰시면 좋겠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작년입니다. 택시 운전사 영화가 뭐 하여간 히트를 치면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택시 운전사가 중요한 건 아니고 5.18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얘기니까 뭐 이것도 뭐로든 쓰시게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 청년실 여기도 나왔죠. 작년이랑 뭐 다시 대동소이한 문제로 보이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권력행비례는 이때 잘 보시면 어느 때냐 그러면 예, 지난 정권에서 좀 거시기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2015년도는 요거 하나가 있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뭐든 쓰게 만들어주는 분위기여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뭐든 그 딱 맞는 게 아니더라도 뭐든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 이거 뭐 논문 쓰는 거 아니고 얼마나 잘 쓰고 얼마나 무슨 색다른 아이디가 있고 이거 평가하는 게 아니라 면접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여러분 자소서와 함께 딱 보고 일단 공통지문 같은 거죠. 쫙 보고 그냥 쓱 이렇군 5초쯤 보려나? 이거예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동그라미 쳐서 묻겠죠.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험이라는 식으로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다음에 이거는 제가 2장에 보시면 2장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걸 그랬네요. 그 2장 뒤에 보시면 제가 뭐 이인 김에 같이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2장 뒤에 그 대비법이라고 간단하게 그냥 썼습니다. 한 개에 대해서 10분인데 10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써보시면 2장 뒤에 보시면 이제 사용자 대비라고 해서 이제 따로 표시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뒤에 거기를 이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61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얘기가 어차피 나온 김에 보시면 그러니까 좀 10분 갔으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바트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땐 기출거지로 뭐 저출산을 냈든 홍보 방안을 냈건 뭐 저출산 고령화 중에 하나를 하시고 뭐 홍보 방안 하나 정도 하시고 뭐 아까 보셨던 뭐 발전 방안 자기가 뭐 희망 업무 관심 업무 연결시킨 걸로 가지고 하나 정도 해서 한 두세 개 정도 시간 10분 재시고 한번 쫙 써보시는 거는 시간을 재시면서 한번 써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이게 좀 칸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보시면 여기 나죠. 이제 뭐 형식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알아서 쓰시면 되는데 줄글로 편지글로 이렇게 막 쓰시면 시간 진짜 많이 가고요.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또 진도도 빨리 안 나고 그렇습니다. 막 쓰다 보면 한 3분의 1, 한 대여섯 줄 쓰다 보면 10분 가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굳이 그러지 마시고 개조식이라 그러죠. 저기 여러분 뭐 참고서나 수험서나 제규제처럼 그러니까 행가리 쭉쭉쭉쭉 하면서 이렇게 쭉 쓰시는 게 훨씬 보기 좋고 빠르고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그죠? 다음에 뭐 반말로 써야 되나요? 존칭으로 써야 되나요? 이건 사실 이 문서를 도큐멘트로 문서로 볼 것이냐, 레터, 서신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인데 원래 모든 문서는 편지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습처를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괜히 뭐 좀 네 가지 없어 보게 보이실까봐 걱정되시면 그냥 씁니다. 경어체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특별하게 이렇게 학원용 목차 같은 게 좀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좀 자유롭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책문제는 사례 케이스도 좀 많이 넣으시고 본인 얘기도 좀 많이 넣으셔서 기왕이면 하여간 본인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또 예시 같은 거 여러 면접 준비하시면 예시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예시들을 좀 예컨대 뭐 홍보 방안이면 뭐 예를 들자면 한 몇 달 전에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 홍보 방안 중에 대박을 친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켰어요 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아마 고시생분들도 많이 아실 터인데 충주시죠. 거기 주무관 공무원들 보고 홍보하라고 그냥 일종의 브이로그 개념인데 거기 나와 있는 아마 8급이나 7급 정도 되는 공모문이 약간 화라는 게 하기는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뭐 이러면서 막 궁시렁거리는 느낌으로 일부러 그랬는지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박이 났죠. 아주 또 재미있었던 게 충주니까 사과가 유명하니까 거기 공무원분 두 분께서 담당 공무원이 충주 사과를 알아맞혀 보겠다며 사과를 몇 개 갖다 놓고 먹어보고 하셨는데 결국 못 맞췄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참고로 그 사과 동영상을 링크를 드리려고 했더니 동영상을 내린 모양이에요. 그게 되게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시장님이 시켰어요라는 시장 홍보가 아주 대박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예를 들면 넣으시면 좋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뷰가 그게 아마 100만 원 넘었을걸요 아마. 예. 농담이 아니라 참고로 지자체 유튜브의 구독자 수를 보면 1000, 뭐 2000 정도 나옵니다. 대개 사이즈 커봐야.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요즘 분위기가 뭐 연예인 나와서 뭐 막 소개해주고 이런 건 아무도 안 봅니다 이제. 그렇게 좀 유니크하게 한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쓰시고 또 아까 공직가치 같은 경우는 내 자랑할 거리들 뭐 전문성이 됐건 청렴함이 됐건 뭐 공정함이 됐건 내 경험도 좀 쓰시고 좀 자유롭게 재료들을 좀 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뭐 나올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면접 준비한 거를 그냥 어떻게든 비슷하게 끼워가지고 그냥 열심히 쓰겠다 정도의 컨셉이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출 가지고 한 두세 개 정도 시간 잡고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지는 제가 따로
그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그래서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요. 그 모의로 한번 시간 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 써보면 시간감이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괜히 뭐 별거 중요한 것도 아닌데 괜히 또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시간 제작한 기출 가지고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제가 여기 뒤에는 그냥 예시입니다. 예시. 이거는 사실 경기도에서 비슷한 거를 씁니다. 딱 비슷한 거를. 그래서 그냥 어떻게 실제로 썼는지. 사실 이거는 녹화 기준으로 한 4일 전쯤에 쓴 실습 답지입니다. 경기도 분들이 준비가 안 돼서 면접 발표하고 이틀 뒤에 쓴 거라서 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쓰신 거긴 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스타일입니다. 어떤 작법으로 쓰는지 어떤 스타일로 쓰는지 어느 게 눈에 잘 들어오는지 그래서 좀 나름대로 정리해 보신 얘기들 그죠? 여기다 관심 있는 업무라고 쓰는 거나 아시분 아까 광주시 발전방안이라고 문제를 바꿔도 똑같이 쓰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위에다 광주시 발전방안 문제 주고 이거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녹지직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있고 이게 발전방안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쓰시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뭐 여기도 녹지직이군요. 잘할 수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똑같은 걸 두 개를 넣어버렸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업무로 이렇게 내가 이런 경력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죠? 신규 애들보다 내가 잘해요, 뭐 이런 거죠. 자랑을 딱 끼워 넣으셔가지고 하시는 거 아주 좋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이분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라는 대로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목차를 잡아가시면서 보기 좋게 또 이거 소위 들여쓰기 신공, 그죠? 양을 좀 줄이려고 이렇게 막 안으로 들여쓰기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스타일도 좀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은 질문은 그런 건 아닙니다만 뭐 이렇게 경험 같은 거 쓰실 때 이렇게 목차 잡고 딱딱딱 하면 누구도 눈에도 들어오기 좋고 그렇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는 15분을 줍니다. 시간이 조금 많아서 좀 여러분보다는 좀 경우가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눈에 좀 보기 좋게 좀 구분도 짓고 제목도 좀 달고 행가리도 좀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서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거 면접평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가지고 점수 매기는 거 아니라는 점 면접위원이 쓱 한번 보는 용도이다. 나의 성의와 내가 어떻게 면접 준비를 했는지 그죠? 열심히 하는 성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의. 포인트는 논문 쓰는 거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질문 세트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좀 잠깐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출질문 세트라고 합니다. 제가 세트라는 말을 좋아하는 건 한 사람이 들어가서 받은 질문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말 그대로 세트입니다. 일단 닥치고 보시죠. 지방 9급입니다. 지방 9급이 지난해 지방 광주시에서 받던 9급입니다. 일행입니다. 징열 표시됐고요. 자, 맨 처음 들어가면 자기소개시킵니다. 여기 니은자인데 후속 질문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시각적으로 봉사단체 활동 뭐 이런 거 했다라고 자랑을 하셨더니 이어서 활동했던 거 뭔지 좀 자세히 떠들어봐 라고 물어봤습니다. 또 궁금하셨는지 얼마나 오래 했니? 일회용 봉사인지 아닌지 보려고 하는 것이고 있고요. 뭐 비용은 조절은 또 어떻게 했니? 뭐 이런 얘기를 이어서 쭉 이렇게 물어봐 줬죠. 이렇게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의 차이, 진위계수란 공직자가 시민에게 잘 보이려면 어째야 되니? 그죠? 어쩌고 저쩌고 뭐 대화, 소통 어쩌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름답게? 그랬더니 이어지는 질문은 야, 저희 2호천 자격하고 찬성 반대 주민들 되게 공무원들 사이 안 좋은데 말이야. 너는 찬성이니 반대니? 그죠? 이거는 첫날이었습니다. 참고로 아까 사전조사 문제는 4일 참가에 2일 참가 3일 차에 나온 거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죠? 넌 찬성이야 반대야? 뭐 예를 들자면 찬성입니다 하고 했더니 왜? 라고 묻고 반드시 뭘 물어봐요? 반대 측이에요. 여러분 공무원은 자기 입장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찬성이면 왜, 반대이면 왜 이게 중요하고 왜, 근거.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내가 찬성이면 반대 측의 입장은 왜 반대하는지 내가 반대이면 찬성 측은 왜 찬성하는지를 같이 아시는 포인트가 중립성입니다. 보통 중립성을 기계적 중립성 약간 미꾸라지거나 박쥐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드시 준비하실 때 이렇게 쟁점 사항은 나의 입장 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명쾌하게 하시고 찬성이면 반대쪽 입장을 어떻게든 끌어들일 방안을 고민하시는 거고 반대이면 찬성적 입장들을 어떻게든 좀 수용하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게 중립적인 스탠스입니다. 물어봤죠? 찬성이니까 반대측 있게 묻죠. 그죠? 야, 그럼 돈 많이 들 텐데 그럼 돈 어쩌냐? 예산 많이 들 텐데. 그죠? 지방세가 부족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냥 세수를 좀 지방세가 부족하니까 좀 지방세를 좀 걷자 이런 얘기를 겁없이 하셨죠. 그죠? 어디다 대고 세금을 더 내자는 얘기를
그죠? 시장님, 그죠? 물 먹이는 일이죠. 이런 얘기는. 야, 그럼 조세장 심할 텐데 장난하니? 이런 느낌으로 옵니다. 자, 됐고, 마지막 한 말고 가봐. 이런 겁니다. 자,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트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해야만, 어느 정도 묻는지. 야, 뜬금없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공무원 한 분과 교수님 한 분입니다. 자, 공무원, 자, 오면 자기소개 해보세요. 봉사활동단체 이런 건 공무원이야만 물으셨을 것 같아요. 요까지. 바톤 터치. 교수님, 뭐요와 주소 차이가 뭔가요? 딱 오는 거죠. 분위기가 깨죠, 갑자기. 진위계수가 뭔가요? 기억이 날 게 뭐예요? 아니, 그게 불평등이 그 뭐시기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되게? 버버버? 자, 좋아요. 그럼 공직자가 시민에게 잘 보이려면 이 워딩의 느낌을 보면 딱 교수님 삘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요즘 논란된 거 알죠? 이게 교수님 질문입니다. 그죠? 아시죠? 그러니까 공무원분은 요 정도 살짝 물어봐 주시고 빠져주시고 한 10분 보면 한 2, 3분 정도 이걸로 갔을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가는 구조입니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세트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교재에 실린 것만 해도 한 뭐 3, 40개 사례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마다 보관한 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 뭐 이런 겁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면접 준비는 이 세트를 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요까지만 끊고 요 다음 차수를 넘길 텐데 강의를 대기 시간에 다음 강의 이어서 듣지 마시고 1강 이 강의 끝나면 바로 여기서부터 처음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한 뭐 많지 않습니다. 광주는 뭐 분량이 작으니까. 참고로 겁나신지 모르겠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요런 류의 지문이죠. 무소와 최후의 사이 한 40개쯤 받습니다. 독서 발표하시고 한 번 정리하면 한 두 명 하면 한 페이지씩 차기 때문에 한 해 거 정리하면 한 100페이지 나와버립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광주는 정말 해피한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연도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또 직렬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직렬도 따로따로 해놓기는 했습니다만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그 전공 직렬 지문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있기는 한데 그거를 빼놓고 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렬도 그것도 구분하지 마시고 쭉 1회독을 하십시오. 집중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필기 기본서를 보듯이 는 아니고 그건 좀 너무 오바다. 한 반? 그거의 집중력이 한 반도 오바다. 반의 반. 그죠? 그래서 한번 쫙 읽으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비교도 되겠고요. 사람마다 이런 거 비슷한 거 묻네. 문제의 조합, 범위, 그죠? 반복성, 패턴, 또 직렬 특이성, 또 뭐 자식께는 광주에 대해서 얼마나 묻는지. 여기 보시면 광주에서 물은 건 2호선이죠. 그죠? 예를 들자면 뭐 어떤 정도의 사이즈의 광주에 대해서 묻는지 이런 것들을 몸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따가 짚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으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몸으로 느껴져야지 이런 질문 없는데 쓸데없는 걸 안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 안 하시고 예컨대 저한테 선생님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이런 것도 혹시 물어볼까요? 광주에서? 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남겨주신 귀한 자료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여담입니다만 광주는 할 게 없어서 약간 좀 중간에 여담을 하겠습니다. 가장 그 공시 과목 중에 더럽다고 하는 게 국사 과목이죠. 서울시 국사가 되게 더럽기로 유명합니다. 그 지방직, 국가직, 서울시 문제의 결이 좀 다르죠. 제가 보면 같은 국사지만 그 결이 다른 게 딱 그 지방직 면접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지방직 국사는 뭐 여기는 수능 국사 정도의 느낌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지만 예를 들면 되게 면접 교재를 보면 이거를 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시키고 광주 질문만 딱 모으고 행정학 질문만 이렇게 딱 모으고 이래버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착시가 생깁니다. 당연하게. 뭐 예를 들면 제가 국사 강사예요. 근데 내가 현대사 전공이고 고대사는 몰라요. 그러면 이제까지 기출문제 중에 고대사 문제는 50개만 교재에 넣고요. 뭐 삼국시대 한 50개 넣고 조선시대 한 100개 넣고 내가 현대사 전공이라 현대사 거를 한 100개쯤 넣었어요. 그러면 착각을 하게 되죠. 많이 나오는가 보다 이쪽이. 하지만 아시겠지만 뭐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나오더라도 뭐 헌법 개정 뭐 바뀌었냐 이런 좀 뻔한 것만 나오니 내가 시간이 없다면 그죠? 현대사를 할까 말까 몇 시간 들여서 아니다. 조선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두고 현대사는 그래 이것만 보고 개헌 내용 보고 나오면 맞추고 아니면 버리자. 그래서 조선 문제를 한 문제 더 맞추자. 이런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또 강사 무슨 사료 같은 거 주면 야 이런 거는 서울시에 이런 건 국가직에서 안 나온다. 이런 고유의 감들이 생기시죠, 그죠? 시험마다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걸 취사 선택을 하고 에너지를 동일한 시간 중에서 에너지를 배분하고 그렇게 됩니다. 공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든 주면 열심히 통으로 외워보겠다고 외우시지만 절대 외워지지가 않죠.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필기를 늘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유독 면접만 오면 갑자기 무슨 공무원의 정신자세가 중요하다는 둥 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정신자세를 알 수 있는 질문은 뭐가 있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또 다른 시험입니다. 이거는 그죠? 공무원이 되니까 당연히 공무원의 스탠스는 좀 알아야죠. 그나마 공무원의 스탠스를 알 수 있는 건 이 질문 하나입니다. 그죠? 찬반 이유, 반대측 이유. 또 하나 조세저항이라는 부분들 공직자로서 그죠? 시민들 괴롭혀서는 안 되잖아요. 가렴 주구를 할 수는 없잖아. 아무튼 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 세트를 여러분들이 이 감을 갖고 계시가 안 하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모으려면 되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수강생분들이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면접 끝나자마자 잊어먹기 전에 이렇게 알려주세요. 팍! 그죠? 이런 거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는 별로 없는데 광주는 특별한 뭐가 없어서 뭐 가끔 엽기적인 면접위원들이 계십니다. 이런 코테이션 이거는 여러분들이 면접 분위기를 좀 알 수 있게 대부분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든요. 끝나자마자 선생님 이런 거 나왔습니다. 이러고 이제 보내주실 때 면접 분위기가 좀 여러분들 좀 아심직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여기다 그냥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죠? 대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떤지 요거까지 참고를 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장악을 하시면 뭐가 되겠어요? 광주에서 면접 강사를 하시면 됩니다. 광주에는 이런 경향이 있고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죠? 스튜던트들한테도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셨어요? 아마 이런 교재 보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늘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면접 보시면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제 수강생분들은 다 기억을 하세요. 질문의 순서들을. 왜냐 그러면 이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으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안 하시게 되니까 반드시 닥치시고 다음 번 하시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 비교도 해주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직렬도 구분하지 말고 연도도 구분하지 말고 한 읽으신 다음에 다음 강의를 플레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래서 제가 요것 중에 좀 여러분 좀 챙겨보실 것들 위주로만 좀 짚어가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경중, 그러니까 선후와 경중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